그래서 매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를 좀 추려주실 수 있어요? 매물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돌연변이 찾기.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뭐냐? 전 주원규 PD 좋아하거든요. 주원규 PD의 그 슈퍼노멀 보면은 돌연변이를 찾아라 이 내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가 뭐냐면은 미친 숙소를 찾는 거예요. 와 뭐야 여기 인테리어 비용 진짜 조금 투자했는데 돈 진짜 많이 버네? 이걸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호스텔을 차리고 싶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딱 에어비앤비 어플을 키는 거예요. 아니면 숙박 네이버 어플을 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업체를 다 검색해 보는 거예요. 와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 진짜 조금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방이 풀부킹이지? 경쟁자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내가 라면집을 차리고 싶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라면집을 보다가 뭐야 여기 평택에 있는 라면집? 여기 수원에 있는 라면집?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하고 가보잖아요. 가서 먹어보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를 분석하잖아요. 숙소도 똑같아요. 왜 이 숙소가 잘 나갈까? 왜 풀부킹이 될까? 이거를 조사하고 그 숙소 옆에다 차리면 돼요. 근데 사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 자르면 파일을 나눠 먹는 거지만 숙박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팔 수 있는 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도 어차피 한 개밖에 못 팔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그 상대방을 해치는 결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나도 주변에다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돌연변이 숙소를 차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윤리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자유시장, 자유경쟁이니까 그런 잘 되는 사람 옆에서 나도 좀 더 좋은 질을 제공해서 그런 숙박업을 하면은 그게 바로 좋은 매물, 좋은 가성비 있는 숙소가 되는 거죠.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매물을 찾고 있고 저는 일단은 제일 잘 나가는 곳,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기준이 있어요. 제가 투자하는 기준은 뭐야 이거 인테리어 진짜 한 거 없는데 여기 왜 잘 되지? 이런 데만 찾는 거예요. 왜냐면은 투자 비용을 적게 했는데 매출이 높은 거니까.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1000만 원 투자해서 180만 원 버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. 그래서 투자 비용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숙소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. 입지랑 가격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둘 다 챙겨야 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은 포기하잖아요. 그거는 이제 고수가 아닌 거죠. 고수도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챙겨도 고수인 게 둘 다 못 챙기는 사람이 하수, 둘 중에 하나만 챙기면 고수, 입지랑 가격까지 완벽하게 제공하는 게 초고수. 그러니까 저희가 매물을 찾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적당한 매물을 하지 말아라. 왜냐면은 적당한 매물은 경쟁자가 들어오면은 바로 무너져요. 완벽한 매물은 경쟁자가 들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운영하는 숙소들도 다 그래요. 저는 제가 운영하면은 누가 경쟁자가 들어오겠다. 나는 이 경쟁자들보다 좀 더 어떤 퀄리티를 좀 더 좋게 제공할 수 있을까? 이걸 핵심적으로 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제공 못하는 거를 약간 숨겨놓고 나중에 경쟁자가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가요. 만약에 내가 시골에 펜션이 있어요. 근데 나는 수영장만 있어. 근데 나중에는 바베큐까지 제공하는 거죠. 그처럼 내 숙소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아이템 정도는 하나 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좀 숨겨놓거나 아니면 내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어야죠. 월세가 오르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오르면 그분은 분명히 높은 단가를 받아야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나는 일찍 들어가면은 인테리어 비용 회수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니까 단가를 내려도 신규 진입자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 경쟁자가 누가 들어올까? 그 다음 경쟁자가 제공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? 이런 두 가지, 세 가지를 전부 다 챙겨서 오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. 이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이 해요. 그럼 그런 매물이 어딨냐? 그런 매물을 앞에서 놓쳐보는 것도 경험이죠.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되는 것도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.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완벽한 매물을 찾아야 내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. 생존이 목표예요,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지만 결국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본질은 가격 경쟁력이다. 가격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차리려면 내가 꾸준한 검색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오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볼 수 있는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? 상권 분석은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. 1일 숙소 저널링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잘 나가는 숙소를 맨날 찾아봐요. 하루에 한 개씩.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차리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 있는 종로구에 차리고 싶다. 종로구에서 오늘 제일 잘 나가는 숙소 하나 찾아서 검색해보고 또 내 다음 날은 종로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숙소 또 하나 찾아서 검색해보고 비교해보는 거예요. 그 비교군들의 교집합이 있잖아요. 그 교집합을 준비해서 내가 오픈을 하는 거예요. 뭐 그 중에서
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격 경쟁력이냐 아니면 입지냐 이런 걸 따졌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조합을 하는 거죠. 입지는 조금 떨어져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매물이 더 인기가 좋다. 만약에 입지 좋은 데는 평수가 작아요. 만약에 역 앞이야. 그러면 15평밖에 제공 못해. 근데 역에서 한 10분, 15분 걸어가야 돼. 근데 거기서는 평수를 20평에 제공할 수가 있어. 그러면은 평수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 메리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좀 경쟁력을 더 높이는 거죠.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초보자가 보면 안 되는 위험 신호 같은 게 있나요? 초보자가 보면 안 되는 위험 신호, 그것보다 초보자는 되는 거를 좀 보라고 말씀드려요.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공부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 공부도 실제로 내가 가서 숙박도 해보고 묵어보고 느껴보고 공부해보면은, 그러니까 위험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실패 사례는 너무 많아요. 위험 사례도 너무 많아요. 코로나가 터질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무리한 투자인 거예요. 무리한 투자. 내 그릇에 맞는 투자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얼마를 잃어도 나는 괜찮을까? 이거를 가장 먼저 시작해요.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망하면은 얼마 망하나? 만약에 보증금 2천만 원, 인테리어 비용 1,000만 원, 3천만 원 망하네. 근데 내가 장사해서 1,000만 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면 월세 내면서 겨우 2천만 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나 진짜 다 망했어. 그러면은 3천만 원 날리는 거야. 그 계산이 서지잖아요. 나는 이 사업장에서 내가 망해봤자 3천이다. 뭐 3천만 원이 큰 돈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. 나한테 3천만 원은 기회비용으로 적당한 비용이야. 그리고 난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례를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난 수익을 낼 수 있어. 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사실 그건 위험이 아니라 바로 해야 한다는 신호죠. 결국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한 거지, 공부를 하고 매일 저널링을 하고 그 숙소를 파악하고 그 상권을 알고 있으면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.